막노동판에서 본 것. 1969년 10월 초순 어느 날, 전태일은 새벽 일찍 일어나 어머니에게 평화시장에 일하러 갈 테니 빨리 도시락을 싸달라고 재촉했다. 이미 평화시장에서 해고당한 지 오래 지난 때였지만 낙담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며칠 전부터 다시 취직이 되었다고 속여왔다. 어머니는 전날 저녁에 한 친척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었다. 밥상머리에 앉아 아들에게 그 얘기를 물어보았다. 너 사람들이 그러는데 노동일 하러 다닌다며? 아들은 된장국을 입에 떠 넣다 말고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날 저녁 풀이 주고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다. 평화시장에는 이제 정말이지 발 붙일 데가 없고 놀고 있기는 어머니 보기에 너무 미안해서 그동안 공사판에 나가서 일해왔다. 벌써 한 20일 가까이 되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느낀 것이 많았다. 역시 사람이란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겠더라. 요즘은 숭인동 어디에 집 짓는 데가 있어서 거기 나가 일하고 있는데 오늘 낮에는 자칫하면 일하다가 죽을 뻔했다. 자갈전하라는 인부 중에 나이 한 40 좀 더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있는데 낮이 되면 배가 고파서 자갈지게 지고 발발 떨면서 사다리로 허덕허덕 올라가는데 그이가 곧 떨어질 것만 같이 느껴져서 정신없이 그이만 쳐다보다가 나도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다. 공사판 인부들이란 다 그날그날 벌어서 그날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요사이 노임이 제때제때 안 나와서 딱해서 못 보겠다. 그 아저씨는 내일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일 못 나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내일 현장 책임자에게 이야기해서 그 아저씨 돈 좀 받아줘야겠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머니는 속이 답답했다. 어머니 역시 일제 치하에서 정신대로 끌려간 것을 비롯하여 그 뒤로도 몇 차례 공사판 노동을 해본 경험이 있었던 터라 노동판의 실정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노가다판에서 막일을 하는 인부라면 핫바리 중에서도 핫바리 인생, 그야말로 막장 인생이 아닌가. 태일이가 어릴 때부터 남들한테 미련하다는 소리는 안 들었고 남다리 착한 편이라 잘하면 크게 되기까지는 못해도 제 구실을 하겠지 싶었다. 태일이 하나 어서 자라나기만 고대하며 그 지긋지긋한 반생을 살아오다시피 하였던 어머니는 태일이가 끝내는 노동판 막벌이 인생으로까지 굴러떨어지고 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속이 터져 미칠 지경이었다. 평화시장에서 고분고분 제 할 일이나 하고 기술이나 배우면 될 것을. 이상한 고집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아들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도 다 누구 때문인가? 딴 부모들처럼 가르치지 못하고 뒤 받들어 주지 못한 이 못난 애미 때문이 아닌가?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냐? 다 부모 잘못 만난 죄지.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자꾸만 솟구쳐 오르는 통곡을 숨죽여 삼키며 어머니는 눈을 떴다. 없는 자의 서름, 그것을 어머니는 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더욱 그 서러운 없는 자의 대열에서 내 아들만은 벗어나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알기 때문에 또 한편 내 아들이 스스로도 없는 자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마음 아파한다는 사실이 대견하기까지도 하였다. 가슴속으로 뜨거운 것이 훑고 지나갔다. 결코 부끄러운 자식이 아니다. 남들이 다 뭐라 해도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가난한 자의 서름, 그것을 누가 알랴? 내 아들인 네가 알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알아주랴? 어머니는 아들을 보았다. 땀에 절어 다해진 검은 작업복, 비쩍 야윈 몸매, 핏기 없는 얼굴에 노동과 고뇌로 지친 힘없는 눈매. 저 몰골을 하고서 제 주제에
그래도 저보다 못한 사람도 있는지 남을 동정한다고 하고 도와준다고 하다니. 너 거기서도 노동운동하니? 그러다가 거기서마저 쫓겨나면 어쩔래? 어머니의 말에 테일은 웃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내내 어머니에게 신경을 쓰여 가슴이 죄었는데 뜻밖에도 대범하게 저렇게 농담을 하시니 기뻤다. 그 다음 날도 테일은 노동판에 나갔다가 밤늦게 축 늘어져서 돌아왔다. 그러나 무척 명랑한 표정이었다. 어제 이야기하던 그 아저씨 일이 잘 되었다는 거다. 낮에 그 아저씨랑 책임자를 찾아가서 이 아저씨 밀린 노임 5천 원만 좀 주셔야겠다고 요구하니까 그 책임자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너는 누구야? 라고 하기에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딱해서 못 보겠어 그런다고 대답하면서 그 아저씨의 사정을 세세히 얘기했더니 책임자가 호주머니에서 3,700원을 꺼내어 그 아저씨에게 주면서 노임은 아직 지불할 형편이 못 되지만 그렇게 딱한 처지라니 우선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도 받아두시오 하더라는 것이다. 이 말 끝에 테일은 이렇게 덧붙였다. 참 돈이 좋기는 좋은가 봐.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니 그 아저씨 글쎄 조금 전까지도 곧 죽을 듯이 그렇게 기운 없사던 양반이 돈 3,700원 받고 나니까 갑자기 어디서 기운이 그리 솟아나는지 그 무거운 자갈짐을 지고 곧 나는 듯이 사다리로 올라가더라. 이때를 전후하여 테일은 2달가량을 공사판에 다녔다. 왜 그랬을까? 돈이 필요해서였을까? 그것도 있었을 것이다. 한 달 꼬박 노동판에 다니고 나서 오랜만에 1만 원이 조금 더 되는 돈을 집으로 가져올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평화시장에서 그의 외로운 투쟁이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이만 느껴지는 저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혔던 그 깊은 좌절의 시기에 그리하여 끓어오르는 울분만이 터뜨릴 방향을 잃은 채 그의 가슴속을 고통스럽게 맴돌 때 그는 빠져나오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너무나 시달려서 지쳐버렸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 죽음과 같은 고뇌를 자학적인 육체노동으로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자꾸만 떠오르는 평화시장의 괴로운 기억을 지우며 머리를 흔들며 묵묵히 감정도 의지도 분노도 사랑도 없는 산송장처럼 노동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끝내 외면할 수 있었던가? 아니었다. 그는 거기서도 또다시 보았다. 인간을 학대하고 짓밟아 불구화하는 그리하여 현실이 쓰다버린 쪽박으로 만들어버리는 저 잔혹하고 비정한 현실의 냉혈한 얼굴을. 평화시장만이 아니었다. 인간을 억압하는 현실의 힘은 전태일이 가는 곳 어디에나 뻗쳐 있었다. 그는 도저히 도피할 수 없었다. 그는 또다시 분노하였다. 어두운 거리에서 현실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당한 인간들의 고통에 대한 괴로운 연민이 그의 가슴에서 다시금 끌어올랐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시기에 쓰인 전태일의 글 하나를 소개한다. 이 글은 원섭이라는 그의 청옥 시절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쓰여 있다. 쓴 날짜는 1969년 9월 30일경. 여기서 그는 고통받고 있는 민중에 대한 뜨거운 연대감과 애정을 절절한 필치로 표현하고 그들을 학대하는 억압적인 현실을 불타는 분노로서 비판, 고발하고 있다.